자, 실행 아니고 시행입니다.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우연에 의한 거야. 필연이면 안 돼. 알겠어? 자, 무슨 뭐 필연적인 건 어떤 거 있죠? 내가 주사위를 던졌더니 7 이하의 눈이 나오도록 하래. 그럼 확률이 1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확률에 해당하지 않아요. 무언가 계속 반복했는데 같은 일이 무조건 이 일만 일어날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우연에 의한 결과가 나와야 확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어떤 작업을 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주사위를 던졌으면 주사위를 던졌다.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럼 꺼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야. 자,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1부터 6까지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복한 걸 또 쓰지는 않습니다. 표본 공간은. 됐죠? 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요. 주사위를 던졌다고 합시다. 자, 사건이 뭐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나오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2가 있고요. 4가 있고요. 6이 있겠죠. 됐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말하는 거다. 뭐 짝 2번 던졌냐 3번 던졌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근원 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1짜리, 2짜리, 3짜리, 4짜리, 5짜리, 6짜리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자, 전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거에서 전 사건은 항상 일어나니까 확률이 1이겠죠. 됐죠? 자, 공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동전을 던졌더니 동전이 세워진대. 일어날 수 있어? 가끔 이제 일어날 수는 있지. 정말 흔치 않게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 뒷면이 아니고 이렇게 딱 쓰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거지. 또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8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공사건이다. 그래서 확률이 0인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사건이다. 그럼 확률이 1인 거, 공사건은 확률이 0인 거. 자, 합사건, 곱사건 나오는데 또는이면 합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곱해라. 이거 좀 말이 이상하다고요. 우리가 이걸 따르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그 전에 경우의 수를 할 때도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배반사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배반사건. 자, 우리가 집합에서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이런 걸 서로소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거야. 됐죠? 가령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주사위를 보면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보자고요. 얘랑 교집합이 없지? 돼? 이런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A라는 사건을 구하고 B라는 사건을 구했는데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하고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소 집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사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언제 사용한다? 뭐 이거 다 좋아. 말 좋아 얘들아. 말 좋지만 여사건을 사용하는 시기는 내가 이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눠야 돼. 그때 여사건 사용한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적어도란 단어가 들어가면 여사건으로 시험 문제 풀자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습니다. 이 녀석은 어찌됐든 항상 0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A라는 사건이 0과 1 사이지 1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전 사건이고 이게 공 사건이니까. 그럼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시험 문제 풀자라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용어 정의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확률이라는 걸 하러 가야 되는데 확률의 종류에 총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 다 일일이 예쁘게 사용하진 않지만 확률이라는 녀석이 정의가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확률들이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는 되게 대단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우선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방법.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니 그러는 순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체 경우 수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본 공간의 개수라는 건 결과적으로 전체 시행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사건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지? 자, 이제 재미난 질문을 하나 해볼 거예요.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에 서로 같은 색 공, 흰색 공 3개와 파란색 공 2개가 있습니다. 파란색 공끼리는 서로 같은 거예요. 응? 잘 봐봐. 내가 저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그 하나가 흰색 공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5분의 1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자, 뭐가 이상한지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이 흰색 공 서로 다 같다며. 응? 경우의 수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경우의 수에서 흰색 공 3개가 있고 파란 공 2개가 있어요. 경우의 수로 가는 겁니다. 흰색 공 3개와 똑같이 생긴 공 파란 공 2개가 있대요. 이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를 때 고르는 방법의 수가 5가지야, 2가지야. 나는 뭐 아니면 뭐만 고를 수밖에 없어. 흰 공 아니면 파란 공밖에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 아빠가 10,000원짜리 3장을 깔아놓고 나보고 1가지를 가지래. 그럼 경우에 있어서는 1가지라고. 아니 그런데 확률로 돌아왔더니 이상해졌어. 이게 5분의 1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니네들이 다 똑같은 건데도 나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5개라고 한 거야. 이게 잘 봐. 이거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라고 물으면 아까처럼 풀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이 2가지야? 그 중에 흰색을 고르는 방법은 1가지, 2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됐지? 그럼 확률의 전제 조건에 뭐가 있느냐? 자, 책에 보세요 한번. 대전제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의 대전제는 뭐냐? 경우의 수랑은 조금 다릅니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뭐라고 적혀있니?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이렇게 써있나요? 맞지? 자,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자리가 이렇게 써있다고요. 자,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얘기는 이 흰 공을 뽑는 거랑 이 흰 공을 뽑는 거랑 이 흰 공을 뽑는 거랑 얘네들 요 5개가 다 확률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경우의 수랑 다른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 문제는 서로 같은 공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할 때는 서로 다른 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확률은 이런 대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분명히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잘 보세요. 내가 이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방법은 흰 공, 흰 공, 파란 공, 흰 공, 파란 공, 파란 공 3가지야. 아니면 그 중에 2개를 꺼낸다고 생각해 볼까요? 경우의 수로 가보겠습니다. 저 5개 중에 2개를 고르래. 그럼 나는 흰 공만 고르거나 파란 공만 고르니까 2가지밖에 없어. 경우의 수로 보면. 그 중에 흰 공이 나오는 방법은 1가지겠지.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리는 이유가 뭐야? 그럼 얘네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질 않아.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그럼 확률의 합이 1이 넘어가는데 말이 되지 않지. 그래서 확률에서는
서로 같은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어도 다 서로 다른 걸로 보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5개 중에 2개를 고른대요.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골라. 흰 공 2개를 뽑으래요. 그럼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 대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같다고 해도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자.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 다음 확률에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적 확률 많이 쓰잖아요. 오늘 비가 올 확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 뭐 한 거야? 데이터를 조사한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험적 확률이라고 해요.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확률이 나온다 이거야. 응? 자, 오늘 같은 날씨에 비 올 확률은 얼마입니다라고 나오는 건 일기예보에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비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를 판단하겠죠. 또는 우리가 야구 같은 거 하면 타율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여태까지 몇 타석 들어서 몇 번 안타를 쳤는지를 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얘가 안타 칠 확률을 계산한 거잖아. 됐지?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달라. 무슨 얘기냐?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동전을 꺼내서 10번 던졌어. 그럼 딱 5번 앞면이 나와? 실제로 안 그렇지.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달라요. 이런 입장에서는. 단,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시행을 무한히 많이 하는 거야. 동전 10번 던지는 시행을 무한히 많이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계속해 하다 보면 어디로 가까이 가더라? 결과적으로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계속 처음 10번 던졌을 때는 앞면 3번에 뒷면 7번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계속 던지다 보면 언젠간 5대5에 가까워지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기하학적 확률이 있어요. 자, 이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도형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형을 이용하는 건 맞지만 왜 이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수학적 확률 가볼게요. 표본 공간의 개수야.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셀 수 있는 집합이었어. 그치? 내가 전체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를 셀 수 있어.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하학적 확률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표본 공간을 셀 수가 없어. 자,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과 실제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 분필을 던지면 무조건 맞추고 싶은 곳에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알겠어? 이렇단 전자에 가볼게. 자, 이 칠판에 이 점에 분필을 던져서 선생님이 맞춰. 선생님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분필을 던졌을 때 이 점에 맞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 계산이 돼, 안 돼? 계산이 안 돼. 그 이유가 뭐야? 이 칠판에 이 점 몇 개 있어. 이 점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른다고. 자, 표본 공간을 셀 수 있는 공간으로 한정 지으면 그냥 수학적 확률로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분필을 던져가지고 이 벽면에 이 점에 맞출 확률을 나보고 찾으래. 찾을 수 없는 게 이 벽면 안에 저 점이 몇 개 있는지를 셀 수가 없었던 거야. 됐죠? 이런 경우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막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면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기다가 점을 찍어.
점이 너무 많이 찍히지. 무한대로 찍혀. 개수 셀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점에 맞출 확률 구할 수 없어. 자, 여기다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선에 맞출 확률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못 구해. 왜? 이 면 안에 이런 선이 몇 개나 있겠냐고. 나 많겠지. 그치? 이것도 못해. 그런데 이만큼 여기에 맞출 이것 중에 요 부분에 맞출 확률을 구해 볼래? 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왜? 이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잖아. 이런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표본 공간을 셀 수 없을 때, 전체의 표본 공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도형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갑니다. 점이 5개 찍혀 있습니다. 이 5개 점 중에 이 점에 맞을 확률 하면 할 수 있다고. 왜? 전체가 5개라고 세져 있으니까. 됐어? 그런데 갑자기 이 칠판에 라고 나오는 순간 이 칠판은 면이라고요. 면은 면적, 넓이를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면적이 존재하는 녀석들의 확률만 계산할 수 있어요.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넓이로서. 10자리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맞출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확률 구할 수 있지. 왜?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수 있잖아. 됐어? 아,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대부분의 도형의 문제가 맞는데, 전체 만약에 넓이다 그러면 넓이분의 특정한 넓이. 에이, 왜 이래 도대체. 비가 오더니 다 부러지네. 만약에 네가 길이면 너도 길이. 요렇게 같은 영역에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요런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5개 공이 있습니다. 내가 저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2개의 공의 색깔이 다를 확률을 찾으래. 풀이를 2가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수학적 확률로 그냥 계산하면 나는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잖아. 5 컴비네이션이. 색깔이 다르래. 그러면 흰색 중에 하나, 빨간색 중에 하나. 3 컴비네이션 1 곱하기 2 컴비네이션 1. 요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푸는, 중학교 때 이렇게 푸는 사람들 선생님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흰 공, 아우야, 정수야. 흰 공 꺼내고 빨간 공 꺼내거나, 또는 빨간색 공 꺼내고 흰 공 꺼내는 이런 2가지 경우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서로 색깔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돼? 이해되니? 내가 공을 꺼낸다고 한꺼번에 2개를 꺼내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씩 꺼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흰 공 꺼내고 빨간 공 꺼내고, 빨간 공 꺼내고 흰 공 꺼내면 2개의 색깔 공이 서로 다른 경우잖아, 이게. 그럼 흰 공 꺼내는 방법 몇 가지야? 5분의 3. 빨간 공 꺼내는 방법은 얼마예요? 남은 공 4개 중에 2개. 꺼낸 공 다시 안 집어넣는다는 전제하에. 자, 너 꺼내는 방법 얼마예요? 5분의 2. 이제 남은 공이 4개가 됐습니다. 4분의 3.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둘이 뭐해? 더 하겠지 뭐. 아니야? 이거 계산해볼게. 이거 내가 이거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는 거니까 5 곱하기 2 3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잖아. 돼?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보세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너도 5분의 3. 맞아? 됐어? 자, 이 2가지 풀이 중에 틀린 거 있어, 없어? 틀린 거 없다, 얘들아. 둘 다 해도 돼. 이렇게 그냥 나열한 다음에 곱하기를 해도 돼. 알겠어? 중학교 때처럼 풀어도 되고 어렸을 때처럼 풀어도 된다고요. 다만 이게 항상 되느냐? 지금은 2개를 꺼냈으니까 요 경우가 흰 공, 빨간 공, 흰 공 2가지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런데 얘가 되게 길어져. 그럼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그땐 이게 안 되겠지. 그땐 뭘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겠지. 됐나요? 자,
자,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이걸 써서도 편하게 푸는 시험 문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이건 꼭 언제 이걸 사용해?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확률이 뭔지를 배웠고요.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오죠 뭐. 맞지? 우리가 푸는 대부분 대전제는 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어떤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1번 여기 시행의 개수, 특정한 사건 A의 개수 구해서 확률을 구한 거야. 되지? 이게 풀이 1번입니다. 풀이 1번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는 그대로인데 시행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디를 어렵게 만들어? 이 사건 A를 구하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겠지. 여기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사건 A의 개수를 구하러 가는데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이라고 연결된 거와 and라고 연결된 거. 됐니? 그럼 또는이야. A 또는 B가 일어난다. A 그리고 B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는이 나왔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됐죠? 둘이 더해라. A 또는 B니까. 자, A 그리고 B다 그러면 곱사건이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곱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이게 뒤에 나오는 곱셈 정리가 아니고 그냥 곱사건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교집합의 확률 이런 걸 곱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합집합의 확률 이런 걸 합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 어떨 때 또는을 쓰고 어떨 때 그리고를 쓰는지 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 또는이 됐습니다. 합집합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A 합집합 B 합사건입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계산할래? 한꺼번에 하지 말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마치 집합 문제처럼 푼다. 됐니? 이게 뒤쪽에 나오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겁니다. 막 어렵게 받아들이지만 얘들아 봐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뭐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 A를 구하러 가는데 이 사건 A가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서 A 또는 B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러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구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인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두 번 셌으니까 빼줘야겠지. 그 얘기가 덧셈 정리인 거야. 그런데 앞에서 배운 배반 사건이라면 두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라면 이거 빼줄 필요가 있어 없어? 빼줄 필요가 없겠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요게 덧셈 정리라는 거다. 그 다음 여집합의 확률은 아까 써드렸으니까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린 딱 오늘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 건데 지금 상황은 뭐뭐일 때 뭐뭐를 구하는데 뭐뭐일 때는 전체 사건이니까 시험 문제에서 아직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있다고. 됐어? 이걸 A라는 사건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는이나 그리고가 나올 거야. 또는이 나올 때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더하기를 하면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것만 좀 신경 쓰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답니다. 그럼 사건 A는 어떻게 쓰면 돼요? 2, 4, 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래요. 1, 3, 5 쓰시면 돼요.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대요. 그럼 집합 써볼게요. 집합 A는 짝수니까 2, 4, 6. 자, 집합 B는 홀수니까 1, 3, 5. 자, 집합 C는 4의 약수니까 1, 2, 4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어떻게 돼요? 6분의 3. 여기 원소가 3개짜리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3.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3가지니까 6분의 3 이렇게 세면 된다고. 세 사건 ABC 중에서 서로 배반인 거, 교집합 없는 거, 서로서 집합 찾으라고 그랬어. 너랑 너랑 배반 사건이죠. 자, 너랑 너랑은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왜? 2가 있으니까요. 자, 너랑 너랑도 배반 사건이 아니죠. 교집합 1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배반 사건은 누구랑 누구다? A와 B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필수 예제 2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그럼 쓰라고요. 6의 약수 1, 2, 3, 6. 사건 A와 배반 사건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를 제외한 나머지만 갖고 집합을 만들면 되지. 그럼 너를 제외한 거면 1, 2, 3, 4, 5, 6, 7, 8. 요 4개의 원소만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돼요.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지? 4, 5, 7, 8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었으니까 배반 사건의 개수니까. 됐죠? 그래서 2의 4제곱개예요. 그런데 항상 공집합은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사건 A와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하세요. 교집합이 없도록 하는 집합을 만드는 거니까 4, 5, 7, 8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를 질문한 거라고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여기 봐. 주사위 2개 던졌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서로 같은 주사위 2개를 던졌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야? 36가지야? 이걸 서로 다른이 아니라 서로 같은으로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일까요? 36가지일까요? 36가지가 되겠죠. 2개 던진 거잖아. 여기선 서로 확률에선 서로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됐니? 그래서 서로 같은이 돼도 36가지입니다.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1, 1, 1, 2, 3, 3, 4, 4, 5, 6, 6, 6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노가다 하면 돼, 얘들아. 자, 이거 전체 확률 36의 전체 경우의 수가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래. 그럼 2부터 가겠죠. 2, 6, 3, 5, 4, 4 하고 끝내는 사람 말이 안 돼? 왜 안 돼? 여기 분모를 36이라고 썼다는 전제는 무슨 뜻이냐? 주사위의 순서도 고려를 했단 얘기야. 1, 6과 6, 1은 서로 다른 걸로 봤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5, 3, 6, 2 이것도 다 세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 여기 완전 제곱수 둘이 같을 때. 두 번째, 둘이 다른데도 완전 제곱수 만들 수 있는 게 있잖아. 누구랑 누구? 두 눈이 다른데 완전 제곱수 만들 수 있는 거 1, 4. 4, 1, 4 있잖아. 또 있어? 또 없지? 여기 자체 제곱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 같을 때 6개였습니다. 6개, 2개, 그래서 36분의 8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문제예요. 그냥 경우의 수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6명을 일렬로 앉힐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표본 공간인 거잖아. 6팩토리얼이야.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 그럼 A, B가 이웃하게 앉는 방법에 쓴 거지. 그럼 A, B를 한 몸으로 보고요. 너네들을 배열하면 되니까 5팩토리얼. 그런데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이게 다지 뭐. 됐니? 그냥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자,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하자고. 이 8개 일렬로 나열합니다. 같은 문자가 혹시 있는지 확인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분모, 표본 공간이 8팩토리얼이에요.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도록 하래요.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넣고 니네들 한 몸으로 보고 나머지 문자 4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의 개수 6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의 개수 5개.
그 다음 이 5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5 팩토리얼. C와 T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 완벽하게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냥 둘러앉는다고 했어. 7명이. 그럼 7 팩토리얼을 7로 나누는 거니까 6 팩토리얼입니다. 맞죠?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 남학생을 한 몸으로 보라고요. 그럼 전체 6명이 있습니다. 6 팩토리얼을 6으로 나눴으니까 5 팩토리얼 남학생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3분의 1.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6명이 앉혔어. 6 팩토리얼 6으로 나누면 되니까 5 팩토리얼 분의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야. 그럼 엄마도 자리가 고정. 엄마 아빠가 앉았어. 그럼 직순열 4 팩토리얼.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죠.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4자리 정수를 만든데 그냥 만드시라고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5개,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5개, 세 번째 올 수 있는 거 5개, 네 번째 올 수 있는 거 5개, 5의 4제곱. 짝수일 확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짝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갈 때, 여기가 4가 들어갈 때. 자, 2 들어갈 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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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 3제곱. 또는 4가 들어갈 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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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 3제곱. 요렇게 쓰는 거지 뭐. 됐어? 그리고 얘네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2로 끝나고 4로 끝났는데 어떻게 똑같은 게 있겠어요. 아보카도 맛없어.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모음끼리 이웃하는데 여기 봐봐. 일렬로 나열할 거야 우선. 어머나 같은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네. 그럼 전체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7 팩토리얼, A 2개, O 2개,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눠준 이게 표본 공간이 된다고요. 자,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하래요. 모음끼리 이웃. 모음끼리 이웃. A, O, O가 이웃하는 거니까 AA끼리 이웃하는 게 아니고 너네끼리 이웃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3개가 더 남았죠. V, C, D. 자,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죠. A, O, O를 배열하는 거잖아. 같은 문자들을 배열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거기에 A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요걸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라고 4팩에 2팩, 2팩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똑같다. 그런데 딱 쓰고 나니까 봐봐 얘들아. 봐봐.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혹시 보여? 어차피 2팩, 2팩이 나눠질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니네 넷이 이웃할래? 이거 구한 거랑 답이 똑같다고. 그냥 니네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배열하면 7 팩토리얼이야. 근데 이 4개가 이웃할래? 그럼 4개를 배열해 4 팩토리얼. 니네들끼리 자리 바꿀래? 4 팩토리얼. 똑같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런데 항상 벌어져? 항상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집중.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한 개씩 4번 꺼낼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총 5개, 10개가 있다고요. 서로 다른 공입니다. 흰 공 3개가 있지만 흰 공끼리 다르고 검은 공끼리 다르고 초록색 공끼리 다른 거니까 총 10개 중에 4개를 꺼낼 때 4개 모두 초록색 공이 나오세요. 그럼 초록색 공 5개 중에 4개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봐봐. 자, 한꺼번에 4개를 꺼낸다는 얘기는 한 개씩 꺼내는 입장에서 보면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야? 안 집어넣는 거야? 안 집어넣는 거지. 그럼 보자고.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초록 꺼내면 된다며. 그치? 총 공이 10개가 있어. 첫 번째 초록색 공을 꺼낼 확률은 10분의 5야. 하나를 썼네? 그럼 이제 9개가 남았어. 9분의 4야.
하나를 썼네. 그럼 8개가 남았으니까 8분의 3이야. 하나를 썼네. 7분의 2. 이런다고 누가 때려? 때리지 않죠. 2번.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 그런데 이걸 좀 전에 앞에 있는 것처럼 풀려고 하면 아까 앞에는 초록이었어. 알겠어? 근데 얘를 그냥 우리가 풀면 이렇게 갑니다. 10개 중에 4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니까 흰 공 3개 중에 2개, 검은 공 2개 중에 2개. 이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두 번째 방법. 그냥 곱하기로 풀고 싶어. 갑니다. 흰 공 2개, 깜정 공 2개야. 10분의 3, 9분의 2, 8분의 2, 7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왜냐? 이걸 뭐 해줘야 돼? 배열해줘야지. 흰, 검 이걸 배열해야지. 지금 이건 흰색, 검은색 이렇게만 따진 거지. 사실은 얘네 순서가 흰색, 검은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응? 그럼 여기다 곱하기 4팩이야? 이거야? 아니지. 왜? 이때는 경우의 수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이건 같은 공으로 보고 배열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짜증나지. 이해됐어? 우리가 확률을 풀 때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요거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내가 처음에 검은색 공 꺼내고요. 흰 공 꺼내고요. 검은색 공 꺼내고 흰 공 꺼냈습니다. 이것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10분의 2, 9개 분의 9분의 3. 자 이제 8개 남았습니다. 8개 중에 검은색 공 하나 남았으니까 8분의 1. 자 이제 7개 중에 흰색 공 2개 남았으니까 7분의 2예요. 이 계산과 이 계산이 답이 똑같아. 왜냐? 19, 8, 7, 2, 3, 1, 2 19, 8, 7, 2, 3 2, 3, 1, 2 똑같잖아. 어찌됐든 계산 결과는 똑같다고.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열해 줘야 되는데 배열할 때는 서로 같은 공이 돼버려서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안 해주면 얘가 틀리는 거야. 선생님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쉽죠? 이게 너무 쉬운데 이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 조건들이 막 들어가면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고민은 해보자. 자,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 무슨 뜻이야? 갑자기? 난 4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이 2개가 나올 확률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초록 공 2개,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초록 공 하나 뽑을 때를 구하란 얘기겠죠. 나머지 2개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 이렇게 하라고. 1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무조건 흰 공을 뽑을 거라고 2개를. 그럼 나머지가 문제인데 나머지 어떻게? 검은 공 2개 중에 2개를 뽑거나 더하기. 초록색 공 5개 중에를 뽑거나 검은 공 하나, 초록 공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 이렇게 되도록 하겠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꽃을 구입할 때 5개의 구입한대요. 4종류 중에 5송이를 고를 거야. 중복, 조합. 그러니까 프리지아 X, 장미 Y, 수선화 Z, W 합쳐서 5개를 살 거야. 단 각 종류의 꽃은 5송이 이상씩 있고요. 안 사는 꽃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구하는 겁니다. 때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5개, 칸막이 3개, 8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내가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인데 그 중에 수선화 2송이가 포함되도록 하세요. 무슨 뜻이야? 수선화는 2송이를 사, 이 자식아! 그럼 나머지 가지고 3송이 사는 경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에 쓰는 동그라미 3개, 칸막이 2개니까 5개 중에 2개. 이것분에 요거 해주시면 되겠지. 자,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거래요. 뭐죠? 이거 뭐죠? 500원짜리는 서로 같은 아이죠. 선생님 얘는 2020년도 거고 얘는 1998년도 건데요. 그래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서로 같은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같은 걸 서로 다른 저금통에 중복 조합.
자,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음이 아닌 정수해 중에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니를 찾는 질문인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야.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 아이 정수야. 3이 아니고 8.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이미 각 저금통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5개. 이거 찾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동그라미 8개, 칸막이 2개니까 10개 중에 2개를 골라. 동그라미 5개, 칸막이 2개, 7개 중에 2개를 고르는 확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쳐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대. 몇 개씩 있는지는 모릅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했대. 여기 보세요. 다시 넣는데요. 자, 다시 넣으면 원래 처음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이런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2개를 꺼내는데 처음에 2개를 꺼낼 땐 그 2개가 흰 공일 확률이나 다시 두 번째 꺼냈는데 두 번째도 둘 다 흰 공일 확률이 서로 계속 어떻다? 계속 같은 상태가 되겠죠. 원래 상태로 돌려놨으니까. 됐죠? 자, 세 번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대. 이게 통계적 확률이란 뜻이야. 3번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10개 중에 2개를 골랐는데 그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 이 2개가 모두 화이트인 공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문제 풀어? 여기 봐. 흰 공을 n개라고 해보자고. 나는 10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10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 10 컨비네이션입니다. 자, n개 중에 2개를 꺼내주시면 되겠죠. 됐죠? 95, 45. 그냥 네모 할게. 이게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네가 15가 나오면 돼요. 15는 3 곱하기 5죠? 그러니까 6 컨비네이션 2를 하면 되겠네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P를 잡았어. 점이야. 이 안에 점이 몇 개 있어? 몰라. 그러니까 점의 개수로 셀 수 없다고요. 자, 그럼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 됐습니다. 삼각형 PAB가 둔각이 될 확률이라고 나왔어요. AB는 고정되어 있는데 PAB가 둔각이래. 그러면 둔각, 예각을 나누는 기준은 직각입니다. 직각 삼각형. 됐지? 직각이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요 반원위의 점 P가 존재하면 여기가 직각입니다. 이 P가 이 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예각이 될 거예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둔각이 되는 거니까 전체 넓이 중에 이 넓이가 차지하는 비율, 그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맞지? 재미난 걸 보여줄 거야. 분명히 여러분은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둔각을 그릴 수도 있고 예각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둔각 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전체 넓이가 4짜리예요. 이 넓이가 반원의 넓이니까 2분의 파이. 그래서 8분의 파이예요. 그럼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냐? 전체 확률 1에서 둔각이 될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맞지? 그런데 분명히 직각을 그릴 수는 있어. 그런데 확률의 계산이 안 돼. 그 이유가 뭐야? 직각이 된다는 건 이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각형 안에 이런 선이 몇 개 있어? 그걸 몰라. 네? 그릴 수는 있는데 확률의 계산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막 고민하지 말더라. 막 이거 내용에 집착해서 하지 마시고요. 덧셈 정리라는 건 아까 뭐냐? 무엇이 일어났을 때 표본 공간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이 사건 A를 구할 때 더하기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럼 더하면
분류, 더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분류를 한다는 얘기고, 분류를 하게 될 때 혹시 교집합이 생길 수 있으니 그 교집합은 빼주자. 그 내용밖에 없는 거야.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한 장의 카드를 뽑으래. 방법이 몇 가지야? 50가지겠지 뭘. 3의 배수 거나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야.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찾아보자고. 자, 방법을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6가지입니다. 4의 배수가 나오는 건 12가지예요. 그럼 너와 너의 공배수 12의 배수는 4가지가 있으니까 그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이걸 전체 50분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게 풀이 1번이야. 나 완벽하게 경우의 수로 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3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 50분의 16.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50분의 12. 3의 배수, 4의 배수니까 얘네들의 교집합 12의 배수가 나올 확률 빼주면 되겠지. 이거와 이게 달라? 똑같은 거지. 이렇게 나눠 쓴 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할 거냐? 각자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뺄 거냐? 그건 여러분 자유다. 뭐가 다른 건 없다. 됐지? 그러니까 뭐 막 되게 어려워졌어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냥 경우의 수 구한다고 생각하자 이 얘기예요. 흰색 공 4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 공일 확률. 자, 2개 모두 같은 색 공.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흰색 공이거나 빨간색 공이거나여야 돼. 됐죠? 흰색 공 또는 빨간색 공만 2개 뽑는데 흰색 공이랑 빨간색 공은 교집합이 있어? 교집합이 없지. 그러니까 빼줄 게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나는 전체 7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공, 흰 공만 2개 나오거나 빨간색 공만 2개 나오거나. 교집합 없으니까 뺄 거 없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5래요. 여기 볼까? 여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의 여집합이 3분의 1이니까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구나. 이거 집합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합집합이 3분의 2야. 그럼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 빼기 PA 교B 이게 3분의 2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다. 됐죠? 그냥 집합과 똑같다. 자,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대요. 총 8개 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그럼 봅니다. 2개를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흰 공, 빨간 공, 흰 공, 빨간 공인데 적어도 하나의 흰 공, 너네 셋을 다 찾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체 확률에서 빼주자. 여사건 하자. 1에서 빼주자. 전체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빨간색 공만 2개 꺼낼 때를 빼주면 흰색 공 적어도 하나를 뽑았겠죠.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합이 5 이상일 확률. 자, 갑니다. 주사위의 두 눈의 합은 제일 작은 게 2라고요. 2부터 총 어디까지냐? 12까지야. 그럼 5 이상이면 5부터 12까지를 다 세야 돼. 너무 많지? 그러니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찾는 게 더 빠르지 않겠니? 여사건으로 하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두 눈의 합이 2, 3, 4일 때. 자,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러 갑니다.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36입니다. 2가 되는 거 노가다 하는 거야. 1, 1 한 가지. 3이 되는 거 1, 2, 2, 1 두 가지. 4가 되는 거 1, 3, 2, 2, 3, 1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표본 공간을 건드리는 거예요. 1번은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렇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조건부 확률인 건 누구를 건드리느냐? 얘는 그대로야. 얘는 그대로야. 근데 얘를 건드려. 이 아이를 변형하는 거예요. 표본 공간을 바꿉니다.
자,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 표를 하나 그려놓고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이해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학생 중 한 명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 그랬어.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이야. 전체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 그러면 전체 중에 안경을 쓴 여학생이니까 55분의 15야. 이해돼? 우리 반 학생이 55명이야. 55명 중에 임의로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은 55분의 15. 이게 우리가 했던 확률인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바꿨느냐?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어. 어? 그 학생이 뭐였다고? 여학생이었어. 그런데 안경을 쓸 확률이래.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어. 그런데 그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을 찾으래. 응? 어떻게 바뀐 거야? 우리가 아까 찾은 건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을 쓴 학생을 전체 중에 찾은 건데 뽑아봤더니 그게 여학생이었어. 근데 그 여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이라고. 어?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학생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이란 얘기지. 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보세요. 표본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체 학생 중에 안경을 쓴 여학생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어떻게 건드리냐면 뽑았더니 여학생이래. 그 여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이야. 돼?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 안경을 쓸 확률이니까 25분의 15가 됐겠지. 그럼 질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뽑았더니 안경을 쓰고 있었대. 근데 그 학생이 하필이면 여자일 확률이 얼마니? 그럼 어떻게 돼? 안경을 여기 안경이었잖아. 죄송합니다. 여자 25. 똑같이 25. 바보 멍청이 똑같았어. 숫자가 똑같아. 안경을 쓴 학생 중에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찾은 거고 아까 처음 한 건 여학생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찾는 거고요. 돼? 뭐는 안 바뀌냐면 봐봐. 안경을 쓴 건 안 바뀌고 있어. 돼? 그런데 뭘 바꿨어? 여기를 바꾸면서 마치 여기도 같이 바뀐 효과가 생겨버리지. 이해돼?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번은 시행 중에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었다면 표본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도 사건이고 여기도 사건인 거야.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그 중에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어. 근데 걔가 안경을 쓸 확률. 뽑았더니 남학생이었어. 걔가 렌즈를 쓸 확률.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표본 공간 자체를 어떤 사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되나요?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표본 공간 S가 이만큼이 있고요. 사건 A랑 B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뭘 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저 분홍색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중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였다고. 돼? 그런데 조건부 확률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니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어떻게 돼?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그럼 사건 A 중에 그치? 그 중에 B를 찾으란 얘기지. 이 부분을 찾는 거잖아. 돼? 색칠한 부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찾고 있는 건데 전체 중에 찾는 게 아니라 사건 A 중에 찾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걸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가 나올 확률 이렇게 씁니다. A 바 B.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쓰는 건 이렇게 쓰고 그럼 확률 어떻게 돼요? 보세요.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NA 분의 B가 일어날 확률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됐겠지. 그럼 뭐가 안 바뀌었냐면 여기가 그대로야. 여기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단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됐죠?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조건부 확률은 이제 처음 배우는 확률이 된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확률은 어떻게 했냐면 전체 표본 공간 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뭐뭐 일대에서 표본 전체를 구하고 A를 구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조건부 확률이란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우선 사건 A가 발생해야 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림 좀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A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인 거지. 이해돼? 봐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 중에 B가 차지하는 부분, A 중에 교집합이 차지하는 부분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쓰는 건 둘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확률이라고 한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되나요? 요걸 표를 써서 하는 문제가 식을 써서 하는 문제와 표를 써서 하는 문제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는데요. 우선은 표를 써서 하는 문제부터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거다. 그럼 결론이 뭐다? A 중에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다. 여기서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좀 생각해 볼까요?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3의 배수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인데 보세요.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PA, 교 B예요. 이게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에요? 아니지. 실제로 봐. A의 확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분의 16이고요. B의 확률은 50분의 12예요. 둘이 곱한다고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건 6의 배수인 거잖아. 6의 배수니까 우리는 그냥 50분의 4, 이게 내가 찾는 답이야. 그러니까 두 확률을 곱한다고 교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지. 응? 그럼 도대체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PA, 교비는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봐. 3의 배수 중에 누구의 배수를 찾는 거야? 4의 배수를 찾는 거지. 3의 배수 중에 4의 배수가 내가 찾는 교집합인 거잖아. 응?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두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P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돼? 여기 봐봐. 여기 PA 바 B 3의 배수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4의 배수인 거야? 그럼 3의 배수 아까 몇 개였어? 16개였어. 그 중에 4의 배수가 몇 개 있어?
이 16개 안에 4의 배수, 12의 배수니까 4개 있었겠지. 그 다음 전체 중에 3의 배수 16개 있었겠죠. 약분하고 나면 50분의 4. 이렇게 해서 교집합을 구하는 거라고. 되니?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의 곱이 아니고 이 뜻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도 나온 겁니다. 됐죠? 자,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요런 요거 말고 우선은 연습할게. 요런 거야. 자,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그냥 보기만 하세요. A, B 두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 쓴 학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학급의 학생 중 시험 문제 봐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했더니 안경을 썼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표 볼까요?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니까 안경을 쓴 총 20명 중에 라는 뜻으로 바뀐 거라고.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일 확률, 안경을 쓴 학생 중에 그 사람이 A 학급일 확률 찾는 거니까 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 20분의 16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썼던 공식처럼 막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여기 해설지 같은 데 보면 가끔 막 사건 누구를 2라고 주고 누구를 A라고 주고 이렇게 해서 막 예쁘게 식으로 풀어내는 거 있는데 우린 그렇게 못 풀어. 응? 선생님도 그렇게 푸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귀찮아 그 정도면. 그냥 이렇게 표가 그려지면 그대로 읽는 겁니다. 자, 그냥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냥 확률을 이거 시험 문제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두 학급의 학생 중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의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체 중에 이 아이를 찾는 거라고. 그래서 50분의 16인 거라고. 됐죠?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니까 안경을 쓴 사건이 발생해야겠지. 그럼 문제를 막 만들 수 있겠네. 막.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 학급이었어. 그 학생이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 학급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 학급이었어. 25명. 그 중에 안경을 썼을 확률 25분의 16 이렇게 찾겠지. 아까는 20분의 16. 분명히 16을 찾는 건데 얘가 달라지더라. 다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사건 들어가면 그냥 확률이고요. 여기에 사건과 사건이 들어가는 이런 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른다. 어떤 전제 조건이 쓰였다는 얘기니까 여기 봐야지.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지만 간단하게 요 의미가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써보면 PA분의 PA 교 B를 찾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꼭 여기에 확률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이걸 그냥 단순히 A 중에 A 교 B의 확률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겠죠.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중에 B가 차지할 확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이겁니다. 너와 너의 교집합을 구하는 확률이었던 거야. 그걸 까먹으면 안 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이 A 교 B를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어디 계산할 때 찾게 되느냐. 얘를 계산할 때 얘를 찾게 된다고. 내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찾는 과정상에 얘가 나와야 돼. 얘 따로 구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 문제는. 됐지?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곱셈 정리라는 게 등장하는데 곱셈 정리가 뭐냐? A 교 B의 확률은
A랑 B를 곱하는 게 아니고 PA와 PB 바 A 요걸 곱하거나 또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PB 곱하기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난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난 확률을 곱해야 교집합이 일어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여기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걸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면서 이해를 좀 해야 돼서 문제를 한번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이건 공식 확인하는 겁니다. 공식. A가 5분의 2고요. B가 2분의 1이고요.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A 중에 B가 차지할 확률이 4분의 3인 거야. 나는 이렇게 한다고 이런 문제예요. 자, A가 있어요. B가 있다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 이거 확률 쓰지 않고 보세요. A 중에 B가 차지하는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3K면 여기가 4K인 거야. 돼? 이해돼? 그럼 여기가 몇 K가 됐어? 7K가 된 거야. 이렇게 본 거지. 그런데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2야. 그러면 전체 여기 S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라는 건 전체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여기가 지금 7K가 됐다고요. 그럼 네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찾으면 되겠지 뭐. 됐니?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뭐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식화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우리가 찾는 확률은 합집합의 확률을 찾은 다음에 1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을 구하려면 교집합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너 보고 하래. 그럼 가자. P. 선생님 좀 전에 썼던 공식이 P. A 교 B가 여기 주어진 거.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PA를 곱하면 교집합이 될 거라고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공식을 외운 다음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외우지 마세요, 제발. 너 4분의 3. 너 5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된다. 자, 2번 A가 일어날 확률이 0.2, B가 일어날 확률이 0.4. 합집합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0.5. 그럼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0.5란 얘기야. 둘이 더하면 0.6이니까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0.1. 갑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0.4분의 A와 B의 교집합 0.1. 4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요 녀석 자체가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 PA 교비 요거 찾는 거라고. 교집합의 확률 찾는 거 잊지만 않으시면 간단히 문제 풀 수 있다.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두 번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하고 관계가 있니? 응? 지금 이 시험 문제를 읽고 나서 나는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해설지 좀 보세요. 해설지. 아니 해설지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 풀이 나와 있잖아. 우리 보고 이렇게 풀라고 하면 우리는 못 푼다고. 그냥 푸는 게 나아. 우리는 그냥. 응? 자, 볼까요? 나는 지금 10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예요. 꺼낸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 그랬습니다. 그럼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고요. 45분의 15예요. 3분의 1이야. 우리 이렇게 계산하지 이걸. 봐봐. 지금 이 시험 문제 어떻게 했냐면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 꺼낸 공이 첫 번째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나한테 첫 번째 공도 흰 공이고 두 번째 공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잖아.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냐고. 이해가 안 돼. 이걸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첫 번째 공도 흰 공이고
and 두 번째 공도 흰 공이야. 하나 꺼냈네. 10분의 6. 남은 게 9네. 9분의 5. 이렇게 하면 틀려? 이것도 맞잖아. 아니야? 이걸 굳이 A 교 B로 만들어서 PA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만들 일은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 연습하기 위해 나온 건 맞지만 그거에 맞춰서 풀지 말고 그냥 풀으라고. 됐지? 한 번만 다시 봐봐. 이제 어우씨, 끝난 시간인 줄 알았어.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매진될 확률을 찾고 있는 거 알겠지? 요 PA 좀 잘 보세요. 요 A를 B의 입장으로 나눠보자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지. 돼? 봐봐. 그냥 집합으로 보면 훨씬 더 편한데요. A가 이만큼이고 B가 이만큼인데 A가 두 구간으로 나눠져요. 이 부분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부분.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럼 여기는 교집합인 거고.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보세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자하에 B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돼?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 중에 우리는 얘가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거지. 응? 내일 B가 오고 B가 안 오고 나는 매진될 확률을 찾을 거니까. 돼? 그래서 요거 구할 때 얘를 가서 이렇게 가서 넘겨서 구하세요라고 이 얘기를 지금 거기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표를 그린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예쁠 수 있어, 얘들.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상자 A, B 중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여기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라고 나오는 순간 상자를 고르는 것도 확률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첫 번째 선택, 여러분한테 어떤 선택의 고통을 주죠? 너 A를 고를 거야? B를 고를 거야? 선택의 고통을 줍니다. A를 고를 수도 있고 B를 고를 수도 있어요. 두 개의 공을 꺼낼 거래. 그럼 어떻게 돼? A를 고른 다음에 두 개를 꺼낼 수도 있고 B를 고른 다음에 두 개를 꺼낼 수도 있죠.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읽자고. 여기의 결론은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 A 상자를 선택해서 두 개를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B라는 상자를 선택하고 두 개를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수 있겠지. 이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인 거야. 돼? 얘들?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니까 그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게 분모겠지. 씁니다. A를 선택했어요. A에는 공이 6개 들어있습니다. 6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2 곱하기 4예요. 이게 뭐야?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은 거. 또는 B를 선택했습니다. B에는 5개가 들어가 있고요.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3 곱하기 2라고요. 이 분모에 들어간 게 뭐라고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됐지? 봐봐.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 여기 있는 게 분자에 들어가면 되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러 가는데 이걸 계산하러 가는데 PA분의 PB, A 교 B 이걸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얘가 보여야 된다고.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그 문제인 거야. 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수 있고 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수 있어. 그게 분모에 들어갈 거지. 그 중에 그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A 상자에서 나오래. 그럼 너지 뭘. 됐어? 자, 어느 도시에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이 도시 전체 차량 80%는 자가용, 20%는 영업용이래요. 자, 자가용과 영업용입니다. 그런데 한 목격자가 뺑소니 차량을 자가용이라고 증언했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 누군가를 뺑소니 친 차량은 자가용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정확한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에 사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했더니 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90%래. 그럼 무슨 얘기야? 실제 자가용인데 자가용으로 볼 확률이 90%인 거야. 그럼 자가용이었는데 10% 정도는 영업용이라고 볼 수 있었단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표를 만듭니다. 여기는 실제 차량이고요. 이 사람 목격자가 자가용, 영업용이라고 한 거예요. 됐죠? 자, 실제 자가용은 80%래요. 그럼 80대 있었다고 치자고, 전체 자가용이. 그리고 영업용은 20대 있었다고 치자고요. 됐죠? 자, 이 목격자 어떻게 했어요? 이 자가용을 진짜 자가용으로 볼 확률이 얼마야? 90%야. 그러니까 72대야. 그럼 나머지 8대는 영업용이라고 본 거야. 됐지? 그럼 똑같이 20대 중에 80%, 16대는 영업용을 영업용으로 본 거니까 16대가 될 거고요. 됐죠?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본 게 4대가 될 거라고요. 됐지?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본 게 72대,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본 게 8대,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본 게 4대, 영업용을 영업용으로 본 게 16대야. 됐어? 자, 지금 현재 이 사람 뭐라고 증언했어? 자가용이라고 증언했잖아. 자가용이라고 말했다는 사건이 발생했어. 그럼 이만큼이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건 거야. 76대를 본 거야. 말했으니까. 어떻게 말한 거야? 진짜 자가용을 자가용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말했을 수도 있다고. 76대인 거야. 됐지? 시험 문제. 그렇다면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 자가용일 확률은 이 사람이 자가용이라고 말했다는 전제 하에 실제 자가용일 확률 76분의 72. 이렇게 끝내면 된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다고? 자가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격자가 자가용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실제 자가용일 확률을 찾는 거니까 자가용 80대 중에 자가용이라고 말한 건 72대고 영업용 중에 자가용이라고 말한 건 4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76대에 해당해서 자가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 실제 자가용일 확률은 72대다. 이렇게 된 거지.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화 A와 영화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더니 그 결과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 그럼 표를 또 그리자고 이렇게 됐으니까 표를 그리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다고요. 자, 남학생은 총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200명이고요. 여기 안 보이겠다. 여기 좀 잘릴 수 있다. 자, 여학생은 100명이 있대요.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에 45명이 여자였어요.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180명 중 여학생이 72명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안에는 얘네 둘이 더해보세요. 100명이 넘죠? A, B 둘 다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을 찾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표를 다시 한번 옆에다 좀 깔끔히 그릴게.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봅시다. A, B, A와 B를 동시에 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자, 보세요. 어디 있어? A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 45명. B 영화를 관람한 학생 72명.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명이야? 117명이야. 그럼 17명은 두 영화를 둘 다 관람했다는 얘기겠지. 됐죠? 자, 그 다음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 여기 중에 이 중에야. 이 중에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여기. 그럼 나는 여기랑 여기만 찾으면 되네. 됐지? 가자 여기 봐 이제. 자, 우선 A 영화 관람하는 사람 150명이에요 150명이니까 여기 105명이에요 B 영화는 180명입니다 그럼 108명이에요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213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는 둘 다 본 건 13명 따라서 둘 다 영화 본 학생은 전체 30명이라고. 그 중에 여학생이 차지할 확률 30분의 17. 이 정도 표는 그릴 수 있잖아 우리가. 요게 조건부 확률에 표 그리는 문제들은 되게 명확해요. 식으로 풀 거냐 표를 그릴 거냐는 명확한 게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게 나오면 그래요. 자, 21번도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표 그리는 게 더 편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5개가 있었대요.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자, 주머니 B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었대요. A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요.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 순서가 이렇게 된 거야. A에서 꺼내서 넣었어. 됐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누굴 넣냐가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A에서 넣을 때 흰 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검은 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공을 또 하나 꺼낼 거래요. 그럼 봐, 어떤 일이 벌어지지? 흰 공이 넘어오면 4개, 4개가 되고요. 검은 공이 넘어오면 5개, 3개가 됩니다. 공이 8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를 고른대요. 그런데 이 1개가 흰색 공이어야 된대. 꺼냈더니 흰색 공이었대. 됐어?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사건은 A에서 뭔가를 꺼내서 B에 집어넣고 나서 잘 섞은 다음에 하나를 꺼냈더니 흰색 공이 나왔어. 됐어? 그럼 분모 갑니다. A에서 흰 공이 꺼내질 확률 7분의 2입니다. 그럼 여기가 4, 4로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랐더니 흰 공이래. 8분의 4야. 돼? A에서 흰 공이 넘어온 다음에 B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이거예요. 또는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어떻게 되죠? A에서 검은 공이 넘어왔어요. 7분의 5입니다. 5개, 8개가 돼요. 그 중에 흰 공을 꺼낼 확률이 8분의 3이라고요. 됐어? 이게 지금 뭔 거야? B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인 거야. 됐지? 시험 문제 더 읽을까요? 그럼 이제 그 뒤에 흰 공일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이니까 A에서 B로 흰 공을 옮겨놓고 다시 뽑았더니 그게 흰 공이 되도록 하래. 너잖아. 네가 분모해. 이런 계산식이 들어가야 돼요. 되니? 분모를 계산하는 과정상에 분자가 계산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자, 23번.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mn이라고 하자. 이 시행에서 이 m이 n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하는 거야. 됐어?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다? 이 m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꺼낸 흰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이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봐봐. 우선 때 먼저 해결하자고. 때 먼저.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 흰 공, 검은 공. 갑니다. 3개, 빵개, 2개, 1개, 1개, 2개, 빵개, 3개가 된다고. 이건 그냥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되냐면 이런 사건이 발생해야 돼.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하지?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 경우는 제외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거야. 여기 때는 이 중에인 거야. 요 때. 됐지? 흰 공의 개수가 2일 확률. 이것 중에 네가 차지하는 확률이 된 거지. 돼? 흰 공이 m개, 검은 공이 n개인데 이 m이 n보다 크거나 같아요. 일 때가 요 3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흰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이니까 너라고요. 자, 갑니다. 분모를 작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낼 거예요. 7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내는데 흰 공만 3개 꺼내래요. 3 컨비네이션 3이니까 1이에요. 또는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데 흰 공 2개, 3개 중에 2개니까 3가지. 4개 중에 1개니까 4가지. 또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데 하나, 2개니까 3가지. 4 컨비네이션이 4, 3, 6이죠. 이것 중에 흰 공이 2개일 확률. 너. 이렇게 되면 되지. 됐니? 근데 이걸 딱 하고 났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니, 7개 중에 3개 꺼내는 걸 왜 해?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꺼내는 방법, 이렇게 꺼내는 방법, 이렇게 꺼내는 방법 중에 네가 꺼내는 방법을 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문제 여기 봐봐. 선생님이 흰 공을 하얀색, 검은 공을 파란색이라고 해보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흰 공만 3개 꺼내거나 흰 공 2개에 파란색 하나만 꺼내거나 흰 공 하나에 파란색 공 2개 꺼내는 게 이걸 만족하는 거야. 이것들 중에 이거 흰 공 2개에 파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질문한 거지. 그럼 나는 그냥 7개 중에 3개 꺼내는 건 할 필요 없이 흰 공 한 가지, 흰 공 검은 공 꺼낼 확률은 3개 곱하기 12개 3, 4, 12. 너는 3 곱하기 6, 18. 그 중에 12.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거고 그럼 해야지. 뭘 해야 돼? 나온 눈이 같을 확률 36분의 6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이러면 동전을 2번 던질 거예요. 4번. 자, 나온 눈의 수가 다르면 곧 6분의 5의 확률로 동전은 2번만 던지게 됩니다. 아직 동전 던지지 않았어? 이렇게 할 거란 얘기잖아.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됐어? 같을 때야 주사위를 던졌어. 둘 다 1, 1의 눈이 나왔어. 그럼 내가 동전 4번을 던질 거야. 그럼 4번 던지면 앞면 4번, 뒷면 빵번, 앞면 3번, 뒷면 1번, 2번, 1번, 3번, 빵번 4번 할 텐데 그 중에 나온 횟수가 같을 때니까 자,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 너일 확률 찾는 거지. 돼? 그럼 간다. 6분의 1. 동전을 4번 던졌어. 전체 경우수가 몇 개가 나와? 8개가 나오지. 8분의 앞면 2개, 뒷면 2개란 얘기는 어떻게 계산하지? 앞면 H 2개와 T 2개를 배열한 거랑 똑같겠네. 그치? 동전 4개를 던졌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와요. 돼? 그럼 앞 2번, 뒤 2번 나오는 왜 8번이 16번 정수야? 16번. 그 중에 앞 2번, 뒤 2번이 나오는 건 HHTT를 1열 배열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됐니? H 2개, T 2개를 배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다. 또는 4 컨비네이션 2를 하셔도 상관없겠죠. 6가지가 나온다고요. 더하기. 자, 다른 면이 나왔어요.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동전을 2번 던질 거예요. 동전 2번 던지면 2의 제곱 4가지가 전체 경수가 나오는데 앞 하나 뒤 하나 나오는 건 앞, 뒤 이게 아니야. 앞, 뒤, 뒤, 앞 2가지. 이 중에 네가 차지할 확률. 됐어? 문제를 잘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방법을 따라가시는 게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꼭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조건방은 이렇게 문제가 길어. 좀 짜증나게.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고 B와 C에는 1부터 3까지 적힌 왜 이렇게 한글 못 읽지?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다. 갑은 A에서, 을은 B에서, 병은 C에서 꺼낼 거래요. A, B, C가 있고요. 여기 갑, 을, 병이에요. 너는 1부터 6까지, 너는 1부터 3까지, 너는 1부터 3까지.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 이 시행에서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때! 여기까지야. 누구는 없어. 이런 병은 없잖아. 그런데 병은 그럼 없다고 안 해줘야 돼? 같이 세워줘야 되는 거야. 자, 우선 우리가 할 일 어디 있어?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때라고 나오면 1을 꺼낼 수는 없어. 2일 때 1, 3일 때 1, 2. 이거 그냥 노가다 해. 1, 2, 3. 5일 때도 1, 2, 3.
6일 때도 1, 2, 3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래서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거 끝내면 안 된다고. 왜? 이거에 따라서 병도 세 가지를 꺼낼 거 아니야. 그것까지 세줘야지. 병은 그냥 병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경우 병까지 생각하면 세 가지예요. 3, 1, 3이 두 가지지만 병까지 생각하면 여섯 가지겠죠. 어우, 잘리겠다. 세 가지. 2, 1, 1, 2, 3. 3, 1, 1, 2, 3. 3, 2, 1, 2, 3. 그래서 넌 여섯 가지. 자, 너는 보세요. 너 세 가지 총 9가지가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가 나오니까 총 27가지가 된다고요. 이 지금 요 사건이 병도 뽑았다는 전제하에 갑이 을보다 큰 경우가 이만큼입니다. 됐어? 총 36가지가 나와요.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클 확률. 마음의 젠장. 그럼 갑니다. 얘가 여기 병도 있었잖아. 병도. 요때 병 몇 꺼내? 1, 2, 3 꺼낸다고. 여기 1, 2, 3 꺼내고 여기 1, 2, 3 꺼낸다고. 3 더하기 6 더하기 27분의 우선 값이 더 큰 것 중에 이제 여기 분자에 들어갈 건 여기 없어. 너랑 더해보래. 너랑 더하면 2, 3, 4. 큰 게 없어.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클 때 이 중엔 없어. 3개 중엔 없습니다. 하나 있고요. 1, 1. 됐죠? 하나밖에 없네요. 4가 될 때는 1, 1, 1, 2 두 가지가 되게 1, 1 죄송합니다. 4부터 하나씩 갈게요. 1, 1, 1, 2, 2, 1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자, 5가 됐습니다. 1, 1, 1, 2, 1, 3 2, 1, 2, 2 3, 1 됐어? 여기 1 꺼냈어요. 1, 1, 1, 2, 1, 3 3가지 2, 1, 2, 2 5가지 3, 1 6가지. 자, 6이래요. 그럼 1일 때 1, 2, 3 3가지 다 되고 2일 때 1, 2, 3 3가지 다 되고요. 3일 때는 1, 2 2가지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27가지 중에 셋, 여섯, 셋, 여덟 이만큼이 있더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나요? 아까랑 뭐가 달라? 아까는 분모를 계산하는 과정상에 다 나왔는데 이번엔 분모 안에 또다시 한 번 더 숨어 있다고요. 근데 이걸 틀렸던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틀렸느냐? 여기서 틀렸어. 이건 다 찾았는데 왜? 얘를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기 9가지, 11가지, 12가지 여기 12라고 썼어. 그래서 여기를 땅 찾아봤더니 답이 계속 틀려. 확률이 1보다 자꾸 커. 이런 일이 발생했던 문제예요. 됐죠? 갑과 을만 비교하고 있지만 지금 병도 그거에 따라서 다 꺼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표 나왔으니까 표는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점 A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H가 나오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T가 나오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어찌됐든 1, 1 가는 거야. 위 시행을 반복하여 점 A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 처음으로 3이 되면 시행을 멈춘대요. 그럼 이 시행을 멈추려면 첫 번째, 동전이 3번을 던졌더니 3변 다 앞면이 나왔어. 앞이 나오면 3,0이 됩니다. D가 나오면 0,3이 돼서 3번 만에 멈출 수 있죠. 그런데 3번 만에 안 멈출 수도 있어. 그럼 4번 만에 멈출 수 있을까? 멈출 수 있지. 죄송합니다. 앞 이래야 처음으로 3에 등장하니까. 됐어? 그런데 뭐는 안 돼? 이 경우에 앞 뒤는 안 돼. 왜? 그럼 앞을 가면 이미 3에 도착하고 D를 간 거잖아요. 됐지? 자,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점 A의 X좌표가 1일 확률 이렇게 됐대요. 됐지? 그럼 움직임을 먼저 다 보자. 여기 봐, 얘들아. 내가 그림 그려놨나? 에휴, 멍치.
여기에 도착하는 거야. 여기에 도착하고 여기에 도착하고 여기에 도착하고 여기에 도착하고 여기에 도착하고 여기에 도착하는 거로 처음으로 3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x 좌표가 1일 확률 여기를 말하는 거지. x 좌표가 1인 건 저기밖에 없잖아. 1,3 됐니? 자, 보세요.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뒷면만 3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도착하는 건 앞면 1번에 뒷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4가지야. 절대 4가지가 아니라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T 다음에 H가 오는 경우는 안 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H가 오는 경우는 이미 3에 도착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야? 3가지야. 얘는 1가지고. 왜냐? H는 제외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여기까지 오는 방법. H 2개에 T 3개를 배열하는데 T 3개가 이웃하면 돼?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어?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마지막이 무조건 T여야 돼요. 왜? 마지막이 H잖아? 그럼 이 사이에 이미 3에 도착해 버렸어. 이해돼? 됐니?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경우라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워주는데 맨 마지막이 T로 끝나야 돼. 그래야 3에서 딱 하고 여기서 딱 멈추는 거야. 됐지? 그럼 이 앞쪽은 어떻게 돼요? H 2개와 T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되면 됩니다. H 2개와 T 2개를 배열하는 방법 4 컨비네이션이 6가지라고요. 자, 3, 3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5이야. 6이고. 자, 갑니다. 보세요. H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미 T가 여기 3개 쓰였겠지. 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올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못 온다니까? 왜 H 3개와 T 3개를 배열하면 아무리 잘해도 5번째 만에 끝날 수밖에 없다고. HT H 하는 순간 여기서 끝나야지. 이 점은 죽었다 깨나도 올 수가 없네. 됐어? 그럼 이제 요점 갑니다. 요점 어떻게 된 거예요? 3개, 2개야. 그럼 너랑 똑같겠지. 가지수 너랑 똑같겠지. 순서 바꾼 거니까 6가지. 너 얘랑 똑같겠지. 3가지. 너 1가지. 요렇게 된 거라고요. 됐죠? 그럼 이 중에 x 좌표가 1일 확률 너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요거는 뭐 아까 뭐 딱히 막 예쁘게 막 그렇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 요렇게 선생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얼마냐? 후. y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경우. 근데 근데 미쳤나봐. 선생님 문제 잘못 읽었어. y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너 왜 이걸 왜 하고 있어? y 좌표가 3인 거잖아요. 이건 지금 x 좌표가 3인 거지. 미쳤나봐. 내가 미친 거야. 점 A의 y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3이 되는 거 이거가 되는 거겠죠. 됐죠? 동전을 던져야지. 미쳤나봐. 동전을 안 던지고 그냥 하고 하셨어. 자, 얘는 1가지인데 동전을 3번 던졌죠. 죄송합니다. 2분의 1의 세제곱. 자, 얘는 3가지인데 동전을 4번 던졌죠. 또라이 진짜. 씨. 얘는 5번 던졌죠. 그 중에 너니까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뭘 틀렸나 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네 학생 A, B, C, D가 각자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어 4권을 섞어 놓고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했다.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했을 때 여기도 무슨 확률이 돼버렸어? 조건부 확률이 돼버렸네. 됐지? D가 A의 교과서를 선택했을 때 그럼 D는 A 걸 갖고 간 거야. 나머지 3명의 학생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 찾으랍니다. 됐죠?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노가다? 좀 없어 보이니까. 이 교란순열이란 건 뭐냐? 막 섞고 난 다음에 갖고 갔는데 자기 걸 갖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책 5권을 놓고 이렇게 한 권씩 갖고 갔는데 다 다른 사람의 책을 갖고 오는 걸 말하는 거. 이런 걸 교란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다 일일이 세는 거야. 근데 좀 몇 가지. 여기 봐봐. 자, 1, 2, 3이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1 뒤에는 1이 올 수 없고 2 뒤에는 2가 올 수 없고 3 뒤에는 3이 올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노가다로 하는 거죠. 1 뒤에 올 수 있는 거 2랑 3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남은 숫자는 1하고 3입니다. 근데 3은 여기 올 수 없으니까 이건 3일 한 가지. 3이었어요. 그럼 1, 2가 남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3명이 있을 때 3명이서 교란순열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예요. 되죠? 자, 1명이 늘었습니다. 4명이 됐어요. 그럼 하나만 할게. 네가 2였어. 그럼 그 뒤에 걸 세시면 돼요. 됐어? 이 뒤에 걸 세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1이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4가 있습니다. 1, 2를 썼으니까 여기는 4, 3 하나밖에 안 되고요. 2, 3을 썼어요. 그럼 남은 게 1, 4니까 4, 1밖에는 안 돼요. 1, 3 남았으니까 1, 3밖에 안 되고요. 3가지예요. 2가 왔을 때 3가지, 3이 왔을 때도 3가지, 4가 왔을 때도 3가지. 그래서 9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가 더 늘어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외우는 걸 원해요. 6개까지 나오지 않아. 너무 많아서. 5까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2, 3, 4가 되는데 여기 2가 왔을 때 가지수가 몇 가지 나오냐? 총 세보면 11가지가 나와요. 좀 전에처럼 다 세야 돼, 그건. 11가지. 그 총 44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런 거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자, 지금 어떻게 됐느냐? A가 D 거를 갖고 갔어요. D가 A 걸 먼저 가지고 갔어요. 그럼 남은 사람이 교과서가 세 사람 A, B, C인데요. 남은 교과서는 B, C, D께 남은 거예요. 되죠? 그럼 얘가 B를 가졌어요. 그럼 C, D가 남았으니까 여기가 C, D밖에 안 돼요. 자, 여기에 C가 있었어요. 그럼 남은 게 B, D예요. 그럼 D, B밖에 안 돼요. 자, 여기에 D가 왔어요. 그럼 B, C 남았으니까 C, B 몇 가지? 3가지밖에 안 되더라.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잘 봐봐. 이게 마치 조건부 확률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건부 확률이 아닌 게 그냥 D가 A를 걸 갖고 갔다는 전제 하에 간 거잖아요. 그럼 D는 A 걸 갖고 갔어. 나머지 3명의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학생을 그냥 임의로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죠? 됐어? 얘네들이 자기 자신 걸 갖고 가지 말을 해요.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네요. 이건 조건부 확률이라기보다는 조건부 확률처럼 쓰였지만 그냥 D가 A 걸 갖고 갔구나. 그리고 나머지 3학생이 따로 나눠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4팩이 아니고 3팩입니다. 이미 D가 A를 걸 갖고 간 거니까. 각 면에 1, 2개, 1, 3개, 2, 2개, 3 하나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 윗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한다. 이 상자를 3번 던질 거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이고 세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확률.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좋아요? 이런 건 곱하기 확률의 곱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요. 봐봐. 이걸 내가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잖아요. 전체 중에 이거를 만족할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너무 안 예뻐. 그러니까 이건 곱셈으로 하는 거야, 그냥.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이고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1을 꺼내고요. 그 다음 3을 꺼내요. 그 다음 홀수가 나오면 돼요. 자, 2를 꺼내고 2를 꺼내고 홀수가 나오면 돼요. 3을 꺼내고 1을 꺼내고 홀수가 나오면 돼요. 더 이상 없겠죠. 그게 됐니? 가자. 1 꺼낼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던져서 윗면 2분의 1이 넌 2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 다음 홀수가 나올 확률은 4개가 되는 거니까 6분의 4가 되겠죠. 72분의 4. 너? 2가 나오래요. 3분의 1. 3분의 1, 6분의 4. 6분의 1, 2분의 1, 6분의 4. 72분의 4. 와우. 27분의 2. 요거 그냥 3개 더하는 게 더 빠르겠지. 되니? 이걸 막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선생님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A, B, C, D 4개의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모든 팀과 한 경기씩을 치는데 이런 걸 리그제라고 해요. 리그제. 그러니까 A팀은 B, C, D랑 경기할 거니까 총 3경기 하면 끝납니다. 각 팀은 다 3경기씩 하고 있어요. 자, 각 팀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동등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에서 모두 이기거나 경기에서 모두 진 팀이 생길 확률은 점승이 있거나 나야 나 전패팀이 있을 확률을 찾으래요. 돼? 어? 전승 또는 전패. 그럼 우선 전승팀이 있을 확률을 찾아야겠지. 그죠? 그럼 누가 전승팀이 될 거야? 야, 잘 봐봐. 얘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네 팀 중에 한 팀이 전승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전승될 팀을 골라야겠지. 4가지라고요. 자, 선생님은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총 3경기를 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전승팀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돼? 그럼 전패팀이 나올 확률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팀을 고르셔야 되겠죠. 4가지. 다 져야 돼.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이야. 어? 그래서 답이 1이야? 아니지. 왜? 전승, 전패가 동시에 같이 나올 수 있잖아. A가 전승일 때 B가 전패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걸 생각 못해서 답이 1이라고 쓰면 이게 이상해져. 답이 2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승과 전패가 동시에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승이 될 팀을 골라주세요. 4. 전패가 될 팀을 골라주셔야죠. 그 중에 하나를 3. 됐지? 그리고 나서 2분의 1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세제곱 이러면 틀려. 여기 봐야 돼. 전승팀이 A고 전패팀이 B라고 해보자고. A는 3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런데 B는 3경기가 아니지. 왜? 이미 A가 셌잖아. A, B 한 건 셌잖아. 그럼 B는 C, D랑만 한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것만큼을 여기서 빼주셔야 된다. 되나요? 자, 숙제. 개념원리. 우선 오늘 프린트 내주신 거 다 해갖고 오시고요. 그 전 내준 프린트 혹시 안 돼 있으면 꼭 해갖고 오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부탁하지는 않아야 되잖아. 그치? 우리 오늘 한 대까지 숙제 낼 거라서요. 110페이지까지. 여기 실력업 있는데 다 하세요. 중간에 실력업 몇 개 있는데 그냥 다 해서 110페이지까지 해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 오늘 내준 프린트 그 보충 여기 프린트 요거까지 같이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